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3월이라 그런지 날씨가 사뭇 많이 풀린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동안 좀 얼어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 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육군 사관학교에서 올해 졸업하는 생도들을 대상으로 강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부터 전국 260여 개 훈련장에서 275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8년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올해도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성과 위주로 실정감 있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육군은 오늘 오후 1시 반 인천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한빛부대 구진 환송식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 절충교육 대상인 18개 사업 정보를 오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절충교육 계획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2018년도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을 시작합니다. 개인별 동원 훈련 일자와 훈련 부대 등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조직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한 Me First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형 원칙 적용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전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최선 기자. 예, 채널A 최선입니다. 매번 여쭤봐가지고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요. 국방부는 연합훈련 계획한 대로 진행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에 관해서도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3월 18일 패럴림픽 끝나고 4월 전에 한미 간에 합의된 시점에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연합훈련의 기간이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가 궁금하고요. 그게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에 관한 사안도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해 주시죠. 다시 한번 블루코리아 뉴스 고선혁 기자인데요. 좀 지나긴 했는데 전진교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취재를 다녀왔어요. 네. 그랬더니 뭐 엄격하게 군이 통제를 하고 있고 또 통일대교를 지나서 전진교까지 접근하는 도로상에서 보면은 이제 K9 자주포진지도 눈에 도로상에서도 확인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국방부 입장은 아직도 전진교 그쪽 길은 372번 지방도로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습니까? 그렇다면 군이 출입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김영철 일행에게 군사정보 누출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면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도 김영철이 다녀간 그 길을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직 그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그건 검토를 안 했는데요. 네.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조영필입니다. 오늘 방북 특사단 올라가는데 수행 인원 5명도 있고 혹시 뭐 국방부 인력이나 군 관련 인력이 수행단에 포함이 됐는지. 수행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명도 없나요? 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도 중에 사이버사가 관리했던 블랙리스트 숫자가 당초 TF가 발표했던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축소한 게 아니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가 발표할 때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이기 때문에 또 수사 중이어서 수사가 종결이 되면 그때 확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조선 안영래입니다. 대북 특사단 타고 가는 공군 2호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네, 그 부탁을 부분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게
관할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제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소속은 경호처고 운영만 공군이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경호처에서 같이 하는 거죠, 공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공군 1호기나 2호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경호처 소관이기 때문에 공군에서 답변 드리기는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운용은 공군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군 기지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용 공군 기지에 있고, 그러니까 조종사는 공군 조종사 아닌가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 기자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추가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예, 이데일리 김관영입니다. 그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내려오셨나요 혹시? 네, 오늘 아, 담당자 나오셨습니다. 예, 설명해 일단 주시죠. 예. 자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학생 예비군은 지난해 기존 훈련 시간 범위 내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 동원 소집 절차 훈련으로 시험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확대 시행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요것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동원 소집 절차 훈련은 뭐고 저기 기존의 학생 예비군 훈련하고 뭐가 다른 부분이에요? 기존의 대학생 그 예비군 훈련은 8시간 범위 내에서 인근 자원 그 자원관리대대 훈련으로 8시간 진행했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동원되는 그 부대로 또 지정을 한 부대로 들어가서 전시와 동일하게 그 가는 훈련까지 해서 똑같이 하루 범위 내에서 인도 인접, 부대 증창설 훈련 등을 하고 하루 만에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8시간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학생 예비군 기존에 그 부대로 가던 거 가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8시간이었는데 이거는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전부 다 합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학생이 예를 들면 뭐 서울대가 있을 경우 뭐 그 관악구 일대에 있는 그 훈련장에서 훈련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지정된 부대, 즉 뭐 어디 그 동원 지정되는 그 실제 현역 부대 쪽으로 가서 동원 절차 소집 훈련만 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대에서 또 8시간 범위 내에서 그게 필요한 지금 훈련을 제가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좀 이따 다시 좀 설명을 주세요. 뭐 우리 육군 훈련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도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세 번째는 그 충북 지역 훈련장 과학화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예비군의 응소거리가 멀어진 것을 고려하여 뭐 30km 이상,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예. 그러면 1km 늘어난, 기존에는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가 얼마였었는데 이게 1km마다 이렇게 늘어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병무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동원훈련 들어가는 그 입영 시간이 9시에서 12시로 지연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퇴소 시간도 그만큼 늦춰지는 건지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시간이 조정된 것은 먼 거리에 있는 그 동원 예비군들의 그 이동 시간을 고려를 해서 또 권역화되면서 예비군 동원 지정이 특기에 맞도록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원거리에 있는 예비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 9시에서 12시로 육군을 그 연기시켰고, 해공군은 기존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퇴소 시간은 똑같고요. 예, 퇴근 시간은 똑같습니다. 따로 좀 설명을 좀 주세요. 예.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그 양해를 하겠습니다. 좀 해주신다면 별도로 좀 복잡하게 그 굉장히 이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시아경제학 낙규 기자인데요. 그 7일부터 8일까지 한미 간에 하와이에서 방위비 분담 놓고 그 협의 들어간다고 발표됐는데, 그 비용 문제 관련해서요. 그 연합사 이전 할 때 비용을 한미 간에 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협의 최종 결정 난 건가요?
아직 날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은 미 측에서 연합사 이전 문제 비용 관련해서 우리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비용을 댄다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그 부분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비용을 그 댈지는 부분은 조금 더 확정...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협의가 끝나지 않은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아직. 그러면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되기 전에 그 미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 인상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라도 국방부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협의가 아직 시작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진행되고 아까 나면. 질문도 협의가 되기 전인데 네. 미 측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안들이 몇 가지 예상이 된다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면 전략적인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오늘 오후나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성 기자. 추가적으로 빨리 질문 2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특사단 2시에 가게 되면 일단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가 뭐 국방부나 군 차원에서 뭐 따로 이제 뭐 근접 비행을 한다든지 해서 뭐 그렇게 경호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 북한이 지난해 우리 측에 그러니까 우리 측이 아니라 북한이 지난해 도발을 했을 때에 미 측에서 띄웠던 그런 전략자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그런 전략자산들의 전개가 잘 뭐 더 줄어든다면 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군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가정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네. 가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